안녕하세요. 이게 시간이 또 많이 늦었고 앞에 설명회 쭉 듣고 마지막에 듣는 거라서 다들 너무 지루하실까봐 저도 뒤에서 계속 떨면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제가 하는 동안 다 주무시면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는데도 설명회 자리를 계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 자랑도 조금 하겠지만 제 자랑보다는 진짜로 좀 정말로 덕소고랑 와보고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도움되실 내용들로 준비하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제 자랑 조금만 할게요. 저는 이제 덕소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지금도 뭐 부모님이랑 다산에 같이 살고 있고, 덕소에서 도심초 예봉중 와보고 졸업을 했고, 이제 서울대를 갔는데, 제가 그때 의대에도 몇 개 붙었는데 다 버리고 서울대를 가서 조금 후회는 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상위권 학생들 제가 작년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와보고 1학년, 그리고 올해는 이제 와보고 1, 2학년 1등급 학생들을 또 제일 많이 데리고 있고, 저 자체가 사실 와보고에서 수학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었는데 마지막에 고3 때는 전교 1등도 한번 해보고 뭐 수능도 100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수학 성적을 많이 올렸어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실 학생들이랑 1, 2학년 때 좀 헤매는 애들도 많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조언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보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와보고 덕소고 수학시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뭘 기준으로 내 위치를 파악을 해서 갔을 때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것이다를 판단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수학을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위주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끝나고 사실 영상 몇 개 부분은 잘라달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부분도 제가 다 잘라달라고 말씀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 이름을 제가 막 넣어놔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2년 동안 와보고 담당하면서 만나본 선생님들인데요. 요게 이제 작년 1학년, 올해 2학년인데 보시면 성적 분포가 진짜 많이 달라요. 이게 이제 얘랑 얘는 11% 기준이 2등급 컷이고 10% 기준이 1등급 컷인데 얘랑 얘만 딱 비교해도 거의 30점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게 11% 컷이고 얘가 10%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와보고 수학시험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다. 무슨 내신 대비 의미가 없고 찍기 싸움이다. 사실 맞는 말인데 모든 와보고 시험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선생님 담당해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엄청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실 2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쉬웠고 그래서 모의고사 스타일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잘 봤는데 올해 1학년이 솔직히 저도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시험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뒤에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말도 안 돼. 저희 비문학, 그러니까 국어 독서 지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겁을 먹어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를 했는데, 이때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도 좀 짜증이 났던 거는 이게 10점짜리 문제였는데 부분 점수가 엄청 세세하게 나눠져 있고 한 3점 정도가 그냥 공짜 문제였어요. 그냥 개념 학생들도 있으니까 두 분의 합이 뭐냐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런 거 쓰는 진짜 그냥 개념 문제였는데 애들이 보자마자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아예 안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였는데 올해 애들이 끝나고 전화해서 선생님 저 그거 3점짜리 공짜였는데 못 풀었어요 하면서 걔네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이게 어떻게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도 애들 실전 모의고사 만들어서 풀릴 때 이런 문제들 한 5개 집어넣어놓고 그 중에서 쉬운 것도 넣어놓고 어려운 것도 넣어놓고 하면서 막 구분하는 것들 연습시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막상 또 애들이 실전에 들어가서는 또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특한 창작 문제가 올해 1학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한 문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3, 4문제씩 들어가 있었고 서술형 배점이 굉장히 컸고요. 서술형들이 부분 점수들이 세세하게 굉장히 배점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적나라한 얘기인데 1등급 변별은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등급컷 자체가 너무너무 낮으니까 1등급 애들 입장에서는 앞에 제가 써놨는데 컷이 50점대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컷이 40점대였어요. 1컷이.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다른 애들도 못 풀 것 같은 거 일단 버리고 한 60점만 맞자로 전략을 가면 1등급 받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진짜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1등급 변별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밑에 한 2등급에서 4등급 애들은 진짜 찍기 싸움이었어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얘가 얘보다 확실히 잘하는데 얘는 3등급이고 얘는 2등급이고 이런 경우들이 막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지금 1학년의 특징이고 지금 2학년 시험들은 절대 안 그랬어요. 2학년들은 변별도 잘 됐고 그다음에 난이도도 저는 요 정도가 사실 적절하다 요 사이쯤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1등급 한 70점대 정도 나오는 시험이 와보고 수준의 아이들 변별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랜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선생님이 맡으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다 잘릴 거예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덕소고 시험의 특징인데요. 진짜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와부고 시험 같은 경우도 부교재가 있는데 부교재가 이것도 학기마다 달라져요. 부교재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려운 부교재일 때는 당연히 시험도 어렵고 쉬운 부교재일 때도 시험은 어렵습니다. 지금 와보고 1학년 2학기 부교재가 진짜 쉽거든요. 근데 시험은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부교재랑 별로 상관없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교재에서 연계돼봤자 부교재에서 풀었던 문제랑 완전히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연계가 거의 상관이 없는데 덕소 같은 경우는 부교재 연계율이 그냥 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된 말로 이게 제가 이것도 그 덕소고 졸업한 선배들이 이제 여기 조교 선생님들로 계신데 보여주니까 좀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우리 학교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냐면 올해 제가 덕소고 1학년 학생들도 A반 학생들은 가르치고 있는데 부교재 문제랑 교과서 문제만 다 맞췄을 때 나올 수 있는 점수와 1등급 컷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교재랑 교과서만 좀 완벽하게 진짜 달달달달 외워서 들어가서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머리가 막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1등급은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이게 9등급제 기준으로 4% 1등급이면 그렇게 변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10%가 되다 보니까 성실한 학생들이 오히려 1등급 맞는 정도는 할 수 있겠다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75점이 나왔다는 거는 또 그렇게도 또 엄청 쉽지는 않았다는 거겠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수학 시험에 계속 서술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요한 차이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수학시험 한 문제 들어가는 거 와보고 시험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덕소고 시험은 제일 어려운 문제도 한 페이지에 막 6개, 8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호흡이 굉장히 짧은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대부분이 연계문항이고 그 다음에 변별문항이 나오기는 합니다. 외부문항, 모의고사 기출 중에 조금 어려운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100점, 95점 이렇게 그 안에서도 잘하는 학생들 덕소고도 최상위권 정말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풀고 아닌 친구들은 던지는데 다 틀려도 10% 1등급에는 별로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덕소고의 좀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 수준의 시험에 익숙해지면 애들이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를 진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신 1등급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모의고사 보면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많고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반드시 보내시더라도 얘네도 어쨌든 나중에 뭐 최저를 맞추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대비 무조건 따로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 절대 포기하지 않게 모의고사도 계속 관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뼈가 아플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학생들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제 중등심화, 고등선행, 그 다음에 공부습관 이렇게 3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등심화는 뭐냐면 이게 막 제가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와가지고 중학교 때 자기는 막 올 A였고 수학은 틀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이제 와보고 기출 이런 거 한번 풀면 20점, 15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로 구해서 한번 풀려봐 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중등에서 내신을 A 받은 것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고 근데 중등심화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의 기준은 저는 그 고1 들어가자마자 보는 3월 모의고사가 중등범이에요. 그거를 한번 아직 안 풀어본 학생이면
다운받아서 수학은 모의고사가 100분이거든요. 100분 시간 재고 한번 풀려보시고 등급 채점해서 등급 컷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중등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 A 나오는 친구들 중에 진짜 5등급도 나오고요. 5등급도 나오고요. 3, 4등급이 제일 흔하고요. 1, 2등급은 정말 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1, 2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심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1, 2등급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3, 4등급 보통 좀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3, 4등급까지는 그래도 나오는 편이고 5등급 이하도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중등을 좀 다시 보셔야 된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 선행이 잘 되어 있는가는 이게 와부고 목표냐 덕소고 목표냐, 그리고 가서 이과를 갈 거냐 문과를 갈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와부고에서 최상위권이 되려면 안정적으로는 2년 이상은 선행을 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당연히 그렇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도 당연히 1등급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가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좀 대비해서 2배, 3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해야 된다. 훨씬 더. 제가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수학 성적을 많이 올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거의 뭐 맨날 울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좀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은 앞에 두 개보다도 오히려 방금이랑 연결되는 게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는가인데요. 이거는 뭐 잘 돼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아직은 뭐 엄마가 숙제하라고 할 때까지 절대 게임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게 애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겨울방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사실 어느 정도 좀 각오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엄마 내가 지금까지는 중학생이었지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겨울부터는 좀 달라져 볼게 하면,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잡아가지고 겨울방학 때 좀 제대로 공부를 하게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빠른 선행과 깊이 있는 심화, 이거를 뭐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과 최상위 목표라면 사실 덕소고 친구들도, 제가 지금 덕소고 1학년 A반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진짜 최상위권 친구들, 거기서 전교 한 3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저희 반에 있거든요. 걔네들 다 2년 선행하고 갔습니다. 네, 2년 선행하고 가서 수학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내신 기간 한 달 동안은 그 친구들 놀아도 돼요. 그 정도로, 그래도 100점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대신에 암기 과목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심화를 좀 충분히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기준 잡기,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선행을 했다고 하면 막 뭐 공통수학 1 한 번 봤어요. 공통수학 2까지 뭐 2번 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번 돌았다의 문제가 선생님만 돌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같이 돌았는지를 보려면 실제로 학생이 혼자 요즘 애들이 그리고 자꾸 수학 문제를 풀 때 앞에 답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서 풀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자기 힘으로 풀었을 때 어쨌든 그래도 뭐 쌤 B 단계에서 한 80% 정도는 혼자 풀어서 맞힐 수 있냐, 또는 훨씬 더 객관적인 거는 실제로 이제 고등 선행을 했으니까 고등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어쨌든 등급이 한 3등급 정도는 나오냐,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지 그냥 한 번 돌았다, 2번 돌았다 하면 약간 배신 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분명히 2년 선행을 했는데 왜 갔는데 이렇게 되지? 근데 그게 선행을 선생님만 도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저도 이게 참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속상한데, 아예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와보고 내신을 올릴 수는 있거든요, 가서. 근데 들어가자마자는 사실 싸움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예 안 돼 있는데 가서 1등급이 나오려면 이번 겨울을 거의 뭐 그냥 녹여서 해야 가능할 정도로 조금 힘듭니다. 네. 그리고 깊이 있는 심화? 뭐 이런 기준이다, 이거는. 근데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럼 중등 심화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냐?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고등을 하다 보면 중등 내용에서 연계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너무 못한다 싶으면 그쪽 단원만 찾아가서 조금 해주면 되는 거지, 지금 막 그렇다고 중등을 처음부터 돌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둘 다 완전 최상위권이에요. 한 명은 1학년 1학기 전교 1등이었고, 한 명은 1학년 2학기 전교 1등이었는데, 보시면 선행이 얘는 3년 선행을 한 친구. 그러니까 고3 거까지 거의 다 끝내고 간 친구였고, 얘는 딱 1년 선행.
1년 선행도 막 엄청 깊게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리고 간 거였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맘때쯤에 고1 모의고사가 아직 1등급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 1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뭐 거의 안 틀리는 수준으로 했었고, 그래서 얘는 가서 사실 수학을 잘 안 했습니다. 와보고인데도, 와보고에서 수학을 그렇게 안 했는데도 전교 1등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또 너무 안 하니까 한번 싹 떨어졌다가 그때 정신 차려서 해야겠다 하고 정신 차려서 다시 전교 1등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말 선행이랑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으면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준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정말 서서히 올라가서 마지막에 전교 1등 막 찍고 쫙쫙쫙 해서 지금 고1, 고2 한 번도 1등급 놓치지 않고 계속 받고 있는, 얘네는 심지어 지금 2학년이니까 4% 기준 1등급이에요, 둘 다. 예. 그래서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수학에 쏟는 시간 자체가 학생 2가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쏟아야 어쨌든 이 간극이 메꿔진다는 거는 학생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인 얘기인데, 수학을 잘하는 방법,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고 시간을 많이 쏟아서 그거를 반복한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막 사실 저는 저만의 이런 비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나도 정도고, 그래서 그 정도를 잘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자, 하나 오글거리는 이 페이지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길게 들어주셨는데, 결론을 지어보자면 와보고랑 덕소고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선행이랑 심화가 둘 다 좀 잘 되어 있다면 와보고 가면 유리합니다. 특히 아까도 10%가 됐기 때문에 정말 잘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조금 여유롭거든요, 1등급이. 그래서 유리할 거고, 근데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당장의 내신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로, 왜냐면 그 안에서 그 버티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학년 학생들을 봐도 1학기에 비해서 2학기 때 확 늘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좀 헤맵니다. 막 맨날 울고 막 이렇게 헤매는데, 그러다가 이제 2학기 때 느는 친구들이 많은 거 보면서도 진짜로 시간이 지나니까 느는구나가 좀 느껴지는데, 덕소고 같은 경우에는 반면 조금 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성실하게만 하면 나오고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준비가 덜 돼 있는 친구들도 상대적으로 가서 이렇게 해도 올 1등급 갑자기 1학기 때 그냥 나오니까 되네? 하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놓치기 시작하면 하락세를 이렇게 걷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는 뭐 진짜로 계속 모의고사 이런 걸로 누가 옆에서 계속 채찍질을 해야 돼요. 애들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좀 따로 보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요약을 해놨는데, 도전을 즐기는 학생들이라면 와보고로, 그리고 안정을 조금 중요시하는 아이라면 덕소고로기는 한데, 네, 덕소고 가서 본인이 좀 중심을 잘 잡고 스스로 좀 자기주도를 계속 할 수 있는 아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어딜 가든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결국 어딜 가든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아이들한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 번호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많이 떨었는데 티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